암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면역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암세포가 대단히 똑똑한 편입니다. 암세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점점 악화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NK라피움 한방병원의 장대건 원장입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면역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암 치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면역력을 알기 쉽게 사회현실로 비유하자면 치안이나 국방에 해당됩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면역체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건강한 면역 상태일까요? 경찰과 군인이 많은 게 건강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너무 적어서 부족한 게 건강한 상태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당연히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현실 상황에 부합하는 적정한 숫자의 군인과 경찰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줄 때 가장 건강한 사회이고 가장 건강한 상태의 면역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저희 나라는 북한과 휴전 상태이잖아요. 북한에 충분히 대비해야 될 만한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면역 상태에서도 체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면역력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의 병력이 너무 많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사회가 경직되겠죠. 억압되어 활기를 잃게 될 겁니다. 너무 적어서 기본적인 치안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범죄가 많이 생기고 다양한 문제들이 점점 정리가 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몸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숫자의 면역체가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상태를 건강한 면역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면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연계되어서 조화롭게 작동할 때 면역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경찰의 치안력으로 비유해서 살펴보면 지휘비가 적절하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병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휘부가 병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좀 더 필요한 분야에 병력을 배치를 할 수 있다면 부족한 치안력을 충분히 메꿀 수가 있겠죠. 이런 탐색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정보과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범죄자를 소총하기 위해서 강력반이라든지 아니면 기동타격대 같이 직접적으로 뭔가 큰 역할을 하는 전투적인 요소가 또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운영될 때 면역력이 잘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휘부의 적절한 지휘와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면역작용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인체에서는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에 해당되잖아요. 뇌의 신경 영역이 이런 면역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큰 역할을, 지휘부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가장 센터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내분비 조절력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내분비를 조절해서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비를 하고 멈추고 양을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면역력이 잘 발휘가 될 수 있고 또 실제 실행하는 부서인 대뇌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이 활성화돼서 면역체들을 생산하거나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이 도움을 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지만 지휘부의 역할에 해당되는 어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가를 구분하는 감별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인체가 60kg의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60쪽에서 80쪽의 세포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너무 많잖아요.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뭐 피부를 구성하는 거, 근육이나 아니면 장기를 구성하는 거, 뼈를 구성하는 거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다양한 군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들이 서로 조화롭게 돌아가고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신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암구호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하면 민국하고 답을 해야지 아 우리 편이구나
하는 암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군이야, 적이 아니라 아군이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는 세포는 아군으로 판단을 해서 공격하지 않고, 만약에 정상적인 세포였지만 변질이 돼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신호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세포들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이상세포로 판단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바깥에서 인체 내로 침범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여러 가지 균류들도 그런 신호 정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군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해서 제거를 하거나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정상적인 체내의 면역세포들이 문제가 없는 정상세포를 변질된 이상세포나 외부에서 침범한 바이러스, 박테리아처럼 오염된 세포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류마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배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가 면역 계통의 질환들에 해당되겠죠. 이것처럼 저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을 공격하는 경우는 흔히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암의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암세포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대단히 똑똑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세포랑 다르게 아주 단단하고 독하고 똑똑한 세포들입니다. 특히 바깥에서 항암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면은 표면에 있는 암세포가 죽으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고, 이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면역제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사멸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라, 이런 신호 정도를 안으로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해진 암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처럼 신호를 보내는 체계를 만들어내서 아군으로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 세포로 인식을 못하니까 면역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가 부분 면역세포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흉선에서 분비되고 활성화되는 T림파구입니다. 일종의 백혈구 중의 일종인데 탐색을 위주로 하는 림파구죠. 물론 T세포도 4개로 크게 나눠서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T셀도 있고 저가 구분을 하는 T셀도 있고 어떤 과거의 면역 기능을 기억해서 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대치하는 T셀도 있지만, T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상적인 세포인지 변질됐거나 외부에서 침범한 비정상적인 세포나 외부 침입물인지를 확인해서 면역작용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당연히 암 치료에 있어서도 T셀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GV를 적절히 해주고 저가도 구분했으면 이제 실제로 가서 암을 억제하는 전투를 벌여야 되죠.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억제하는 전투를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K세포가 가장 대표적인 전투 담당 면역세포입니다. 백혈구의 일종이죠, 당연히. 아무리 NK세포가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적정한 숫자의 NK세포가 똘똘하게 활성화돼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상태가 좋은 거겠죠. 음식이 아무리 영양가가 많고 맛이 좋다고 너무 과식하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너무 부족하게 먹으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는 NK세포를 할지라도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부족한 것이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적정한 숫자일까요? 당연히 몸의 상태에 적정한 NK세포가 있는 것이 좋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활성도를 최대한 높여서 그 다음에 GV가 적절히 조절을 해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GV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NK세포가 개수가 얼마인가 또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개수보다는 얼마나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암과 관련돼서 전투에 해당되는 NK세포의 활성도를 체크할 때는 NK세포의 활성도를 기준으로 면역력의 정도가 얼마나 잘 활발하게 작동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NK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 치안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군인에도 여러 가지 계통이 있고 경찰에도 여러 가지 계통이 있죠. 쉽게 말해서 교통경찰도 있고 파출소에 있는 지구대 경찰도 있고 정보과도 있을 수 있고 사이버 수사대, 마약반, 강력반, 기동타격대 등등 다양한 분야의 경찰들이 있겠죠. 이 경찰들이 지휘부의 적절한 지휘에 따라서 서로 상호 협조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듯이 저희 면역체도 대단히 다양한 면역세포 군이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조절하는 게 뇌신경과 뇌의 내분부 계통의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T셀처럼 정상적인 세포와 비정상적인 세포를 감별을 하는 걸 위주로 하는 면역세포군도 있을 거고, NK세포처럼 직접 암하고 전투를 벌이는 면역세포군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히 간별과 전투겠죠. NK세포는 기동타격계에 해당됩니다. 내추럴 킬러, 말 그대로 킬러셀입니다.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자살세포에 해당되는 건데 숫자보다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NK세포가 똑같지는 않아요. 활성도가 달라요. 활성도가 다르다는 건 저희 컨디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게 활성화되고 잘 처리가 되잖아요. 면역세포도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활성도입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가 면역세포의 전체적인 거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종합적인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NK세포의 활성도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성도의 기준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가? 발휘되지 못하는 거의 무면역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딱 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암이 활성화